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뺨! 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저희는 오늘 신차 출시하고 온라인으로만 공개됐어도 이렇게 신차를 와서 리뷰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기 샷스파이가 여기 투싼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초로 이 차를 리뷰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이 차를 멀리서 보는 순간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EQC 같지? 이게 닮은 구석이 특별히 없거든요. 아, 이 부분이 닮았다 라고 떠오르지 않는데, 근데 멀리서 오면서 보면 이 윤곽이 되게 EQC 같아요. 되게 벤츠 같아. 어쨌든 벤츠니까 용서가 되죠. 벤츠 스멜은 뭐 괜찮아. 그런 스멜은 괜찮아. 착한 스멜. 이 전체적인 느낌은 이걸 다 리뷰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앞면 느낌은 EQC의 그릴을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비늘같이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평소에는 DRL로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검정색으로, 살짝 검정색으로 틴팅 되어 있는 그런 램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소나타나 이런 차에서 보면 크롬 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크롬색이고 불이 켜지면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의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얘는 그 크롬 라이트가 아니고요, 어두운 색으로 약간 크롬빛이 살짝 도는 정도의 그런 플라스틱 커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요 라이트 부분하고 요 그릴 부분이 다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네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로로 와이드하다, 굉장히 로우하다, 이런 것들을 와이드 앤 로우라고 요즘 현대차가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디자인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불이 들어온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요게 헤드램프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헤드램프 아니고요, 여기가 헤드램프입니다. 뭔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앞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헤드램프고요. 이 헤드램프가 사실 비전 T 같은 그런 컨셉트에서는 약간 우락부락한 느낌이 이쪽에 났는데, 그 우락부락함을 굳이 조금 줄였어요. 놔두지.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크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크롬을 적용했는데, 그 크롬 부분이 다크 크롬이라서, 어두운 크롬이라서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거나 촌스럽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눌러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려하면서도 눌러놓은 그런 게 요즘 현대차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죠. 앞부분에 현대차 엠블럼이 이렇게 손바닥만 하긴 한데, 그런데 검정색 현대차 엠블럼이 처음이에요. 저는 현대차 중에서 검은색 현대차 엠블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여기 검정색 엠블럼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큰데도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네요. 아반떼 같으면 굉장히 튀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걸 본 이상 아반떼의 그 보닛 위에 있는 그 엠블럼도 검정색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지금 카메라가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카메라는 360도 서라운드 뷰 용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전방 센서 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자리 잡고 있네요. 현대기아차가 다 레이더 센서를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낮은 곳이 겨울철에 눈에 쌓이게 되는 위치거든요. 눈이 쌓이게 되면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전면을 봤을 때 뭐 이게 뭔가 디자인이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말이 되는 소리라, 내가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멋있더만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 사람 입장에서 요게 뭐가 떠오르냐면 그랜저의 앞모양이 떠오릅니다. 그랜저가 보닛이 이렇게 뻗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지잖아요. 동그랗게 굽어져서 그릴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게 그랜저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현대차의 룩인 거잖아. 근데 그랜저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도 이렇게 가네?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 투싼만 놓고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랜저와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이쪽에 이제 현대차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페라메트릭 주얼 익스테리어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조금 더 램프가 옆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이 쭉 뻗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불필요한 요소, 나쁘게 말하면 깜빡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알 수 없는 위치에다 자꾸 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치는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은 적절한 위치인 것 같아요. 자, 옆면으로 한번 오시면요. 야, 이거는 아반떼 같은데? 신형 아반떼에 이렇게 세모난 꼭지점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도 자아내고 있어요. 이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아반떼의 세 개의 선이 한 곳에서 만나는, 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느낌을 또 자아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옆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면서 약간 허리가 쏙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뒷펜더, 앞펜더가 다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앞펜더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뒷펜더도 이렇게? 사실 착시죠. 실제로 튀어나온 건 아닌데 굉장히 튀어나온 것 같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측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마 호불호가 갈린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비전 T 같은 경우는 가로 램프였잖아요. 가로 램프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세로 램프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송곳니처럼 보인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램프를 크게 달아야 되거든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늘게 뽑아낼 수 있는데 두루두루 정말 많은 곳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유럽, 미국, 그런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차예요. 정말 인기 있는 차고, 그 외에도 인도라든지 개발도상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 동유럽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구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할로겐 램프를 넣을 수 있는 정도. 그럼 할로겐 램프는 뒤에 반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구멍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가로로 여러 개를 촘촘하면 그럼 할로겐 램프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이 됐고 조금 날카로움이 덜하지만 뭐 나쁘진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 항상 현대차가 이 선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아쉬움이 덜해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소재감 같은 거는 좋은 느낌은 지금은 아닌데, 램프 안에 이렇게 반사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던 거냐면 베뉴에서 봤던 그런 반사판 디자인이에요.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이런 거, 약간 베뉴에서 봤던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쪽에 머플러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반 차는 180마력, 투싼 하이브리드는 230마력으로 50마력이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출력도 더 높고 연비도 더 높고 그리고 소음도 훨씬 적고 뭐 등등등, 하이브리드가 그냥 더 좋은 차,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뒷좌석 2열 폴딩 같은 경우에 2열 폴딩을 하면 이렇게 폴딩이 되면서 아래로 꺼지는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 다이브 기능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 하나는 요게 깜빡이가 아래쪽에 있는 거, 요게 깜빡이 여기 어디다 넣어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굳이 이렇게 아래쪽에다 달아서 요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퓨저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당연히 디퓨저가 아니고요. 디퓨저라기보다는 그냥 스키드 플레이트의 역할을 해주면 다행,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디퓨저 같은 경우는 레이스카에서 이쪽에 저기압을 만들어서 이 차의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한 게 디퓨저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래는 스키드 플레이트 역할을 하는데 디퓨저처럼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의 엠블럼이 항상 외부에 돌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차 엠블럼 최초로 투명 플라스틱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입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굳이 반달 모양으로 했을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또 낚이신 게 있죠. 테스트 영상에서 투싼을 테스트하면서 살짝 뒷바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을 찍은 게 있어요. 마치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고 주차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살짝 내려가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또 거기다 넣고 그걸로 또 많은 사람들을 낚은 것 같아요. 크롬 몰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크롬 몰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 티에서는 여기 이렇게 크로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크로스 하는 패턴은 살짝 기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아 느낌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 자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보면 요 라인하고 요 크롬 몰딩 안쪽하고를 연결시켜서 마치 유리창이 이렇게 깊게 들어간 것처럼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3D 모델링 때는 되게 아이디어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연결고리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이상엽 디자이너가 70년대 베르토네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각이지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홈을 살짝 파놨어요. 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디테일이어서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요 느낌. 여기는 다 둥글게 해놓고서 여기는 그냥 칼로 싹 잘라낸 것 같은 그런 완전한 평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거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 어때요? 별로다? 아니 이게 별로라 그래. 이거 괜찮구만. 외관에서 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키도 좀 커지고요, 길이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휠베이스는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 휠베이스가 기존의 산타페 DM하고 비교했을 때 DM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죠. TM보다 1cm 밖에 안 짧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길이를 보고서 이상하다, 이거 TM하고 너무 똑같다 길이가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로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 TM하고 이 차하고 실내 거주 공간이 똑같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휠베이스로 가늠할 수 있는 건 1열과 2열까지예요 3열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휠베이스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1열, 2열 시트까지. 3열 시트는 이 바퀴와 바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볼리보다 티볼리 에어가 휠베이스는 같은데 훨씬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훨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열이나 트렁크 공간을 감안하면 산타페가 훨씬 큰 차입니다. 폭도 당연히 산타페가 더 큰 차고요. 그래서 투싼은 굉장히 길어졌지만 산타페만큼 긴 건 아니다. 그런데 이 휠베이스만큼 1열, 2열만큼은 산타페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루프렉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검정색 루프렉과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전체적으로 천장이 쭉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짧게 보였잖아요. 아마 사진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영역,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자기 머리 뒤까지가 루프, 이 글라스 루프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차라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안쪽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 디자인은 굉장히 양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듀얼 콕핏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라인이 쭉 뻗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이 한 바퀴가 그대로 이어져서 뒤쪽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뒤쪽까지 한 번에 딱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묘하게도 요게 아래로 내려가고 뒤쪽이 딱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 이게 이렇게 쳐지고 다시 또 위로 저거를 연결을 하지 왜 연결을 안 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제가 항상 공조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무풍 에어컨을 빨리 차에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정말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풍 에어컨 기능이 조수석에 들어갑니다. 조수석에서 저기 에어벤트 저기서 바람 얼굴로 쐬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실 텐데, 저 에어벤트 부분만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옆으로도 쭉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서 바람이 솔솔솔 나오게끔, 얼굴에 들이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 이렇게 넓게 벤트가 마련되어 있고, 센터에도 벤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운전석도 이쪽 왼쪽에는 계기판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왼쪽에 에어벤트를 붙여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공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가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얼굴로 들이치지 않고 부드럽게 실내를 시원하게 하거나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차가 드디어 공조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만큼 깨닫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필터만 기본으로 루프트 필터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사랑 끝까지. 콘솔 박스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렌토나 산타페나 이런 차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이 콘솔 박스 크기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더 나온 건 아니에요. 그만큼 쓰고 있는데 컵홀더 2개 하고 끝입니다. 너무 작아요. 수납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이 앞쪽에도 지금 무선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거기 아주 얕은 공간이 있을 뿐이고요. 수납 공간이 이거보단 많아야 되지 싶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텐데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런 것들을 딜브레이커라고 해요.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하고 싶죠. 새로운 기능들이 너무 좋아, 너무 참신해, 좋은데 근데 내가 평소에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던 거 하나, 그게 잘못돼 있으면 그러면 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하다가 뭐야 시프터 왜 이래, 이러고서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거, 요게 딜브레이커인데 딜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딜러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반떼급으로 보여져요. 인테리어가 아반떼 디자인의 완성형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 인정. 그런데 급으로 따지면 절대로 산타페를 넘을 수 있는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타페급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극상을 하는 차는 절대로 아니다. 현대차는 하극상을 하는 차를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형 투싼 NX4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주차장에서 그냥 살펴본 거니까 실제로 이 차 어떤지 그냥 감으로만, 느낌상으로만 그냥 넌지시 그냥 이런 느낌이네, 이 정도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시승기, 자세한 외관 리뷰는 저희가 또 금방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역시 투싼 투싼입니다. 한국차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다. 네, 한국차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한국차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었군요. 한국차라기보다는 보급형 브랜드의 느낌? 약간 보급형 브랜드? 그렇죠. 현대는 현대다. 현대는 현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컸잖아요. 네. 그릴이 크면서 후드 라인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당당한 느낌을 후드와 함께 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릴만 크고 후드는 너무 낮아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후드는 어디고 그릴은 어디예요? 그릴. 네, 그릴이 커요. 크죠? 네, 네. 커요. 후드 라인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후드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게 이렇게 감싸버리니까 이게 차가 조금 옹색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네, 차가 약간 옹졸. 너무 심하게 말하는데 아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흰색이에요. 요번에 공개된 차들 보면 흰색보다 어두운 색 위주로 보여줬거든요. 어두운 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희가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흰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